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세미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촐하게 시작하네요. 네. 일단은 저희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펜덕스 교재에 관심 갖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세미나는 저희 펜덕스는 크게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드밴스드 라인, 하나는 베이직 라인. 그 중에 이제 베이직 라인, 영어의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그 라인이고요. 파닉스부터 중학교 2, 3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 학습을 하게 되는 기초 학습 과정입니다. 펜덕스에서는 2년 9개월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그런 과정이고, 원어민 영상 강의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룹 수업에서도 그리고 개별 학습에서도 활용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펜덕스 교재 중에서 베이직 라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세 가지 과목의 레벨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파닉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파닉스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 교육 과정, 국내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하게 되는 이제 문법 사항과 어휘를 학습하게 되는 LM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마무리한 학생들이 단기간의 회화에 집중하는 브릿지 과정, 이렇게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아마 카탈로그 다 받아보셔서 이 표는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펜덕스의 베이직 라인,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하게 될 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인데요. 베이직 라인의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베이직 라인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원장님들께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실 때, 그리고 이 펜덕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홍보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직 라인은요, 파닉스부터 중학교 3학년 수준까지 학습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표상에서 각각 이제 한 칸은 한 달 학습 분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한 달 학습 분량을 체계적으로 밟아 나간다면 2년 9개월 동안 이 전체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표를 보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로 라인으로 보시면 가로 라인은 같이 사용하는 교재를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 라인, 자주색 라인은 지금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한국 기준과 영미권 기준을 같이 표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박스 쳐놓은 것은 오늘 같이 학습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 표기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파닉스부터 중학교 3학년 수준까지 이제 7년의 교육 과정을 아이들이 학습을 해서 2년 9개월에 마스터하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어쨌든 원장님들도 공감하시고 저도 알고 있고 학부모의 니즈 자체가 이 라인에서는 아이들이 길게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학부모의 니즈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펜덕스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기초 과정을 마스터하고 펜덕스에서 가장 이제 원장님들과 학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어드밴스드 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자 또 우리 학생들의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코스 프로그램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4대 영역을 한 번에 학습하는 교재다,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직 프로그램은요, 가로 라인에 동그란 점이 찍혀 있는 부분들은 원장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같이 사용해야 하는 교재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대치동에서 이렇게 써봤더니 이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본 교재만 쓰고 요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교재들 중에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빼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약속한 그 시간 안에 학습을 끝내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꼭 대치동이 표준이라서가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에게 티칭을 해보고 또 교재를 사용을 해보면서 최적의 시간 동안 가장 훌륭한 아웃풋을 내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교재의 구성, 조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켜서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오른쪽 가장 표의 오른쪽 끝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AI 동영상 학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동그란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면 동영상 강의, 원어민 동영상 강의는 모두 제공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AI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 하반기에 출시를 해서 아이들이 그날 학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런 점검한 내용 리포트가 되어서 학부모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익스프레션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가 유일하게 지금 펜덕스에서 이 베이직 라인에서 원어민 영상 강의가 없는 교재입니다. 왜 없는지는 이따 LM 라인을 설명드리면서 익스프레션 교재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파닉스 교재의 구성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닉스는 저희 이제 펜덕스에서는 5달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5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최대 학습 기간이고요. 사실 최대 학습 기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원장님들께 교재를 공급해 드리다 보니까 지금 원장님들께서 가장 이제 활용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100부터 500까지 다 하나씩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습니다. 파닉스를 처음 배우는 경우는 100부터 시작해서 300까지 그리고 빠르게 마무리를 원하거나 혹은 어디선가 파닉스 하고 우리 학원에 지금 왔다고는 하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런데 아이들 시간은 없고 너무 고학년이거나 특히 이중자 모음이 그 블렌드라든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에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빠른 마무리를 원할 경우 400과 500만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희 펜덕스 교재의 그 파닉스 교재는 100부터 300까지 파닉스의 원리를 한번 쭉 훑고 나면 400과 500에서 다시 한번 100에서 300까지 배웠던 학습 내용들을 반복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펜덕스 파닉스 교재는 5달 동안 학습하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원의 니즈에 따라서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이제 100부터 그리고 빠른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400부터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 원어민 동영상 강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원어민 동영상 강의를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운영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치동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원어민들과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정말 수업 들여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보이는 부분 첫 번째,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부분들을 보이는 부분으로 좀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 작업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학습 능률 차원에서도 저도 이제 그 작년 10월부터 학관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원장님들 거의 한 1000여 분에 가까운 원장님들을 만나 뵙고 통화도 하게 됐는데요. 원장님들 중에 이제 그 운영하시는 학원의 형태가 어학원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원어민을 학원에 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초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아직 원어민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원어민 발음, 원어민 강의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학원의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을 더 강하게,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 영상 강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예습이나 복습, 수업 중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 파닉스 단계, 그 베이직 라인 단계에서 원어민 영상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원장님들이 하시는 질문이 파닉스인데 이제 발음을 배우고 있는 아이가 원어민 영상 강의를 얼마나 이해하고 올까요? 이게 정말 학습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원어민 영상 강의를 아이들이 예습형으로 집에서 보고 온다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그 100% 이제 수업할 내용을 이해하고 오게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배울 음가가 무엇이고 한 번 정도는 원어민의 음성에 맞추어서 따라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수업에 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이해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초등, 중등 아이들과 지금 벌써 올해로 12년, 3년째인데요. 보면 아이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100% 완벽한 새로운 내용보다 약 한 70%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한 30% 선생님으로부터 새로 접하는 내용,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참여도나 적극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70% 내가 아는 내용이라는 건 내가 완벽하게 수업을 들을 필요 없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알고 있어서 70%를 안다라는 개념보다 오늘 아이가 발음해야 될 오늘 배워야 되는 알파벳의 음가와 단어의 소리 정도는 한번 들어보고 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수업의 능률이라든지 또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셨던 수업의 그 어떤 머티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인풋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습을 강조드렸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저희가 파닉스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께는 같이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게 바로 이 리딩 클럽이라는 스토리북입니다. 이 스토리북은 교재, 페이퍼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펜덕스 홈페이지에 영상 강의 파트에 리딩 클럽이라고 해서 소설책 40권을 영상으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각 책마다 워크시트를 PDF 자료로 약 2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를 올려드렸는데요. 총 40권입니다. 파닉스 1권부터 5권까지 5달 학습하는 동안 40권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2권씩 이렇게 그리고 한 달 한 권을 파닉스 교재 한 권을 마스터하는 동안은 8개의 스토리를 학습하고 들어보고 읽어보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닉스는요, 원장님, 원칙과 변칙 중에 무엇이 더 많은 학습일까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닉스는 원칙보다는 변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대치동에도 파닉스만 2년, 3년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 요렇게 이제 만났던 학생인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여기 대치동 저희가 이제 학원을 하나 더 운영하는데 조금 더 낮은 레벨 아이들 다니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 학원에 이제 입학할 성적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서 몇 가지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파벳 하나하나의 소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이중자모음의 그 이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그리고 분명히 어제 배운 음가를 오늘은 또 이해를 못한다든지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배우는 단계 학생이 아니었는데 지금 펜덕스 교재로 치면 이제 LM 단계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한 달 정도만 파닉스를 빠르게 좀 끝내보자. 수업료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담을 했는데 어머님이 다음날 오셨어요. 학원에. 저는 컴플레인을 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지역은 레벨에 대한 그 강렬한 욕구와 니즈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파닉스 교재를 21권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아이가 6세부터 파닉스를 우리가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만한 대형 프랜차이즈 영유아 어학원에서 학습을 했는데 이만큼의 교재로 학습을 했는데 왜 아직도 파닉스가 안 되고 왜 그 학원들에서는 파닉스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파닉스를 알파벳 소리 하나하나를 익히는 과정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서 발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큰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파닉스를 배우는 이유는 빨리 읽고 이해하고 쓰게 만드는 게 목표죠. 그리고 들었을 때 그 어휘나 문장을 연상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을 아무리 주입시켜도 원칙보다 변칙적인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학습 효율성이 원칙에 집중하다 보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펜덕스에서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단어 단위로 뭉치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알파벳 소리 하나하나를 배우는 기간보다는 그것은 빠르게 인지시켜 주시고 단어 단위로, 그래서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연습시켜 주는 것과요. 두 번째는 한국 음가를 적용하는 걸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한국 음가를 적용해서 배웠죠. 알파벳 B는 비읍 소리가 난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속도 면에서는 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왜 아직도 30년 전에 내가 배웠던 것과 그 교육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무 구시대적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또 하나는 발음, 유창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죠. 예전에 우리야 페이퍼라는 단어를 공부를 했으면 그 페이퍼라는 단어를 정말 페이퍼에서만 봤습니다. 읽고 듣고 써보는 정도가 전부였죠. 듣는 것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읽고 써보는 게 많았던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것보다 더 먼저 하는 게 듣고 따라 읽어보는 쉐도잉입니다. 그래서 한국 음가를 적용시키더라도 우리 아이가 페이퍼라는 단어를 앞으로 수천 번을 듣고 따라 읽어볼 거기 때문에 발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음가를 적용해서 빠르게 읽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함에도 학원에서 한글 음가를 아이들 교재 밑에 적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 원어민 영상 강의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학습은 그렇게 하되 이 한국 음가를 적용하는 건 학부모 상담을 하실 때 집에서 해주시는 역할로 주세요. 그렇게 집에서도 같이 해주셔야 빠르게 는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닉스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원칙과 발음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빨리 문장 단위로 넘어가서 아이들이 문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파닉스를 빠르게 이제 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펜덕스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교재와 영상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어민 영상 강의는 각 교재 페이지마다 파트로 구분이 돼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00에서 300까지는 약 7분 내외, 그리고 400, 500의 강의는 약 10분 내외의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제로 원어민 동영상 강의 예습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별 학습을 하시든 아니면 그룹 티칭을 하시든 이 영상 강의를 수업에서 다시 한 번 더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교재 없이 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원어민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저 알파벳이, 저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들어보고 따라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어민 영상 강의는 그룹 티칭일 때, 그러니까 어차피 개별 학습일 때는 아이들이 영상 강의를 보면서 교재와 매칭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문제풀이를 하고 중간중간 이제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면서 어떤 영상의 어떤 부분을 다시 들어야 할지 이런 피드백을 주실 겁니다. 개별 학습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룹 수업일 때 원장님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바로 티칭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영상 강의 없이 티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상 강의를 그러니까 플레이를 수업 안에서 하시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한국어 설명을 덧붙이면서 아이들이 원어민 영상 강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보충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강의에선 2번 정도 발음하는 걸 중간에 끊고 다 같이 여러 번 발음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복습용으로도 활용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단어로 뭉쳐서 많이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펜덕스 파닉스 교재의 첫 번째 교재, 첫 번째 챕터가 알파벳 B 사운드에 대해서 배우는 챕터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교재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인데 알파벳을 쓰는 것 자체는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단어 단위에서 이 알파벳이 단어가 되었을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학습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요즘 학습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 사운드가 단어가 되었을 때 사운드의 실제 단어 속에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 뭉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국어 발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운드는 비읍 소리가 나는 자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정도, 이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실 펜덕스 교재의 파닉스 교재를 어학원도 많이 쓰시지만 교습소 원장님들이 진짜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파닉스를 이렇게 빨리 단기간에 완성시켜주는 책은 그동안 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쓰시는데 그 원장님들 정말 어떤 교습소 원장님은 파닉스 400, 500만 막 한 달에 20권, 30권씩 이렇게 주문하시는 원장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티칭하시길래 파닉스 교재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나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좀 여쭤봤더니 여기 이 단어들 밑에 그 교습소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긴 한데요. 그냥 한글 발음을 다 적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이 단어와 발음을 그냥 암기할 수 있게 뭐 생각 같아서는 발음 기호를 가르치면서 해주고 싶은데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서 유창성은 원어민 영상 강의로 그리고 발음의 원리는 한국어 발음으로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다고 피드백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교재 구성은 앞에서 이렇게 단어 단위의 음가 학습을 했다면 스펠링 학습이라든지 그리고 듣고 본인이 발음해 본다든지 또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배운 어휘가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발음되고 또 이 스토리의 내용까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이런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중 교재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교재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크지만 팩트는 뭐 사실 요즘 스토리 안 들어가 있는 파닉스 교재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진짜 펜덕스 파닉스 교재의 강점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로 요 페이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컨소넌트 B는 펜덕스 파닉스 교재 첫 번째 교재의 첫 번째 챕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파닉스 알파벳에서 이제 B 사운드까지만 학습을 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어플라잉 롱바울이라고 해서 자음과 자음이 아니라 장모음과 같이 아이들이 단어 단위로 뭉치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B 사운드를 학습하기 위해서 노출됐던 단어랑도 또 다른 단어들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재 속에서 하나의 사운드를 배우기 위해서 노출되는 어휘량도 타 이제 교재들보다 훨씬 더 많을 뿐더러 또 하나는 컨소넌트를 배우고 있지만 그냥 바로 장모음과 같이 연결시키는 방법. 예를 들면 귀 파트에서는 컨소넌트와 단모음을 연결시킨다든지 그리고 파닉스 200 교재로 넘어가면 모음과 다시 컨소넌트 자음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해서 이걸 계속 교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어 안에서의 이 합치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굉장히 지금 파닉스 교재가 저희 베이징 라인 전체 중에 파닉스와 LM 교재가 가장 많은 이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원장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닉스 교재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원장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북, 리딩 클럽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영상을 시청하면서 그 시청한 영상,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문제풀이를 워크시트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이해까지도 잘 되는 학생이라면 선생님 앞에서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그룹 수업을 하신다면 아이들과 페이지를 나눠서 같이 구연동화하는 식으로 같이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의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딩 클럽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파닉스 400, 500만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스토리북을 읽을 수 있는 그 시수를 좀 더 넣으셔서 40권은 40권 나름대로 다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여기에 있는 주 1회 수업은 가장 대표적인 커리큘럼을 세팅해 놓은 것이고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보내드린 자료에 보시면 주 5회 수업일 때 그리고 주 3회 수업일 때 각각의 이제 그 각각의 요일마다 어떻게 수업을 구분해서 수업의 그 각각 이제 교과목마다 몇 분을 배정해서 어떻게 수업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표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닉스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원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학습용 교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음과학습용 교재 맞죠? 그게 파닉스의 본래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음과학습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저희는 음과 하나를 배우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그것들이 모여서 어떠한 이제 소리를 내는지에 대해서 단어 혹은 문장 단위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영상 강의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baby라는 단어를 원어민이 설명을 할 때 b, a, b, e 해서 이거를 빠르게 연결을 시키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은 이제 그 파닉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상 강의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티칭할 때는 baby라는 그냥 그 단어 자체로 특히 파닉스 단계에서는 주요 이제 기본적인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와 단어의 스펠링 이런 것들까지 학습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그 이후 학습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실 수 있냐라는 건데요. 무조건 예습입니다. 우리가 예습을, 그 펜덕스는 예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걸 아마 사용하시는 원장님이나 저랑 상담하신 원장님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복습하는 아이와 예습하는 아이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물론 복습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습을 한 아이는 이 선순환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예습을 하고 온 아이는 오늘 하게 되는 수업의 내용을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무엇을 수업할 것인지,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알고 오기 때문에 집중도라든지 흥미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집에서 한번 영상 강의를 봤기 때문에 학원에서 진행하는 게 벌써 복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원어민 영상 강의 이해도가 더 높은 학생이라면 그날 수업이 즐거웠을 거예요. 당연히 아웃풋도 좋았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가요? 아이들은 되게 단순해서요. 저도 가끔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그 덕서학원 영어 숙제만 가장 늦게 한다고. 모든 숙제 중에 가장 미뤄두고 한다고. 이 아이는 지금 영어가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빠르게 예습 형태로의 그 학습 패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포인트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습하는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면요. 오늘 또 새로운 걸 배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아이 중에 예습해온 아이들이 단 한두 명만 있더라도 이 아이의 자신감은 훅 떨어집니다. 그냥 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노출시키고 왔을 뿐인데 쟤가 나보다 더 잘하네? 나는 못하네? 이 아이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래 내가 오늘은 좀 부족했지만 내일 공부를 더 해와서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이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습. 그런데 그 예습이 학원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해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상을 한 번 정도 보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수업에서 반복이 되고 암기가 되고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펜덕스 교재는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나중에 이제 어드밴스드 라인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예습형의 이제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예습을 반드시 좀 시켜주시면 학습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리딩 클럽 꼭 해야 되나요? 뭐 선택사항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하셨을 때 훨씬 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학습 효율성이죠. 아이들이 제가 계속 이제 음가가 아니라 단어나 문장으로 확대해서 학습을 시켜주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페이퍼나 요런 학습,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펜덕스 파닉스 교재가 패턴화되어 있다면 스토리북은 시청과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자료와 함께 좀 아이들이 즐겁게 그 스토리북을 인풋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흥미를 좀 더 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다만 파닉스를 좀 빨리 끝내고 정규 과정으로 넘어가길 원하는 5, 6학년 아이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뭐 사실 지방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도 파닉스를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리딩 클럽을 스킵하고 혹은 집에서 그냥 노출 정도를 시키고 파닉스의 진도 속도를 붙이시는 케이스들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원장님의 선택 사항이시고요. 파닉스 책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런 단어 있죠. 뷰발이라는 단어를 저는 인생에서 이 파닉스 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뷰발이라는 동물이에요. 네. 파닉스 단계 자체가 글자를 보고 읽어 볼 수 있도록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 뭐 기본적인 기초 단어들은 의미까지 학습을 하면 당연히 중요하고 이제 필요한 거겠죠. 학습 효율도 높고요. 그런데 단어의 의미나 아니면 이게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는 데 의의를 두고 들어간 단어의 경우에는 발음까지만, 음과 조합까지만 포커스를 맞추시고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판덕스 파닉스 교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요 파닉스 교재가 끝나고 나면 넘어가게 되는 LM 교재. 저희 이제 실제로 제가 대치동에서 티칭을 했을 때 아웃풋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또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해주고 계신 LM 교재에 대한 이제 세미나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렘 교재는요, 초등 교과 과정,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배우게 되는 교과 과정을 6개월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교재고, 초등 필수 어휘 800개의 어휘가 수록이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엘렘 교과 과정을 이제 저희 펜덕스로 진행하게 되면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는 교재가 같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학습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약 3,600개의 문장을 학습하고 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패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크 학습인 거죠. 그런 학습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원어민 영상 강의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교재 구성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왜 문법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저 교재의 목차가 그 LM 교재의 두 번째 레벨, LM 700 교재의 목차입니다. 보시면 뭐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이렇게 시작해서 뭐 비동사의 의문형, 그리고 의문형을 1인칭, 2인칭, 3인칭 배웠다면 과거형으로 바꿔서 다시 인칭의 확장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포인트는 이것을 학습할 때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학습하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실제 교재 구성인데요. 이제 처음 아이들이 그날 배워야 되는 문장 패턴을 학습하기 전에 펜덕스는 항상 어휘를 예습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문장 속에서 학습하게 될 기본적인 어휘를 다시 한번 발음해보고 또 사진을 통해서 의미를 연상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듣기를 통해서 정확한 그 음가 학습을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그날 배우게 될 주요 문장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 한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원어민 영상에서는 이걸 원어민이 영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제 포인트냐? 개별 학습을 진행하실 경우, 어차피 그룹 티칭을 하실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원어민 영상 강의를 한번 쭉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을 학원 수업에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개별 학습을 할 경우에는 원어민 영상 강의를 보기 전에 그날 본인의 학습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 첫 페이지 있죠. 그 한글로 설명이 들어간.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한 5분 정도는 설명을 꼭 해주세요. 이걸 듣고 원어민 영상 강의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어민 영상 강의에는 이것들에 대한 설명 이후에 어떻게 이제 아이들에게 문장 패턴 학습을 시키냐.
이런 식으로 사진과 그날 배울 문장 패턴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아이들이 청크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좀 이따 뒤에 이제 Q&A에서도 나오겠지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LM 교재가 제가 티칭을 했을 때도 아웃풋이 가장 좋은 교재였다고요. 저의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재를 보통 대치동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세 달에 보통 한 3권 이상, 6권을 넣었죠. 네, 한 달에 2권씩. 그러니까 지금 펜덕스 진도보다 2배 빠르게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월수금 수업을 했고요. 한 번 수업할 때 30분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원어민 수업도 있기 때문에 원어민과는 또 다른 교재를 수업하고 요 LM 교재만 이제 저랑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달 동안 원래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걸 3개월에 진행을 하면서 하루에 주 3회 반에 하루에 30분 수업을 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저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티칭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했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건요. 여기에 있는 최소한의 8문장을 암기시키는 거였어요. 이 최소한의 8문장, 여기에 8문장 외에도 뒤에 연습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8문장 이상의 문장이 나오는데 최소한 이 8문장을 암기시키는 것이었고 학부모 상담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8문장을 암기시키는 이유는 아마 암기를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이 문장을 아이들이 말하고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해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휘가 좀 더 인풋이 되고 좀 더 많은 문장의 패턴이 학습이 되었을 때는 저는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이 단어들을 바꿔서 패러프레이징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이게 팔로우업이 가능한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그날그날 학습하는 분량의 기본 8문장은 암기를 시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기본 8문장 학습을 하고 나면 실제로 프랙티스를 합니다. 언스크램블된 문장을 가지고 다시 배열을 해보면서 한글 의미랑 같이 매칭을 시켜본다든지 혹은 단어를 제시해서 한글 해석을 보면서 본인이 작문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식인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하루의 학습 분량이고요.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Expression for Speaking이라는 교재와 같이 또 한 번 더 문장 패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LM 교재를 사용하시면서 원장님께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문법 교재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보이는 형태 혹은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은 문법을 담고 있죠. 하지만 문장 패턴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법 교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이제 그 영어가 실용 영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닉스를 막 끝낸 아이가 바로 문법을 학습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실 거예요. 또 그리고 학습하는 방식 자체가 문법 요소나 공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닉스 이후 그리고 리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레벨로서 필수어와 함께 문장 패턴을 확장을 시키는 그런 교재라고 설명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1대1 개발학습 시 강사의 역할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학습할 때 어떻게 디렉션을 줘야 하느냐. 원어민 동영상으로 학습을 했다는 전제 하에 그래머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첫 페이지, 단어 학습 끝나고 첫 페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숙제로 해온 정오답 체크를 해주시거나 혹은 1대1 개별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이 영상 강의를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면 각 파트별로 체크를 해주셔서 피드백을 주시고 영상의 어떤 부분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를 지정해 주시고 오답률을 정답률로, 그러니까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오는 그런 이제 그 관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1대1 개별학습에서는 강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습 진도와 학습 동선을 관리해 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티칭은 원어민 영상 강의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제도 질문을 받았고요. 아마 3일 전에도 지난주에도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요. 원어민 영상 강의를 이해 못하면 영상 강의를 해설을 해주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보통요, 아이들이 원어민 영상 강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가장 그 이해하지 못하는 포인트, 지점들은 뭐냐면 주로 디렉션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각 페이지별로 아이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초반에 한두 번 정도 이 패턴을, 이 펜덕스 교재를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것인지 패턴을 익혀주시면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상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했던 페이지 혹은 그 부분의 문제 풀이를 함께 해주시는 게 낫지, 원어민 영상 강의를 굳이 해설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는 점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암기입니다. 네. 문법, 스펠링 이런 것들이 틀리더라도 암기해 놓은 패턴이 좀 확장이 되면 라이팅 할 때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그 책 좀 읽은 아이들이 라이팅 할 때 보면 롱롱하고 혹은 뭐 once upon a time 이런 거 예비초 1학년 7세 아이들이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스펠링도 다 틀리죠. 근데 이게 암기가 되어 있고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정확도는 그 이후에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어차피 인터, 어퍼인터 이상 레벨이 가면 그때부터 잡을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정확도보다는 패턴 암기를 시켜주시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습을 강조하나요? 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ES 교재 설명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ion for Speaking 교재는 LM 교재랑 같이 들어가게 되는 문장 패턴 학습 교재입니다. 그런데 풀 네임이 Expression for Speaking이에요. 결국 이것도 문법 문장 패턴 학습인데 이 무엇을 위한 패턴을 배우냐는 거죠. 여기는 스피킹을 위한 패턴 학습으로 아주 그 학습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LM은 이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암기를 시켜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아예 교재 페이지에서 암기를 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하나의 과업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레벨은 A 코스, B 코스 해서 각각 6권, 7권으로 구성돼서 총 13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LM 교재가 시작해서 인터 교재가 마무리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학습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조금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원장님들을 본 케이스가 지난 겨울방학 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6학년 예비 중1 아이들한테 요 13권을 한 번에 티칭해서 2달 동안 끝내시는 원장님도 봤어요. 1월달, 2월달. 왜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한국식 문법을 정리를 해줬는데 한국식 문법은 잘 인풋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문장을 쓰는 문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영영으로 시켜주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요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익스프레션 교재는요, 문법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원어민 영상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탑재된 요 파트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익스프레션을 활용해서 이게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혹은 필요하다면 문제 2-3개 정도는 해석을 하면서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아이가 스스로 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고 정오답 체크를 해주셔서 다시 최종적인 올바른 문장의 15문장을 다 했다면 암기할 문장을 3문장 정도 지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지정해 주셔서 이 문장을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 이제 그 안동에서 사용하고 계신 원장님들의 학생들은 이게 처음에 3문장으로 시작해서요. 지금은 이 15문장을 다 암기해서 서로 이게 경쟁이 좀 붙었다고 해요. 누가 더 유창하게 하는지, 누가 더 암기를 잘 해오는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이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식에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왜 제가 계속 암기 말씀드리냐면 익스프레션 교재를 쭉 사용하다가 8개월 동안 사용이 이제 완료가 되면 인터 레벨에 넘어가면서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에서는 이제 다다음 주에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 5월 마지막 주에 라이팅 앤 스피킹에서는 문단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단 암기 들어가기 전에 문장 암기를 통해서 그래도 좀 더 아이들이 발음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을 좀 더 다양화시켜주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장 암기를 안 시키시면 이 교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 암기를 안 시키면 이건 그냥 문법 교재일 뿐이에요. 반드시 문장 암기를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일상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암기를 그런 문장들을 지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암기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여기서 단어 정도를 바꾸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암기해보는 패러프레이징하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도 아이들 학습 흥미를 이끌어주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ES 교재에 대한 질문은요, 꼭 해야 되나요? 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시켜주세요. 이거 암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학원과 그렇지 않은 학원에 사실 비포 애프터 영상 받아보면 아이들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 시켜주시고요. 요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패턴을 익혀서 영리한 학생들은 답을 금방 찍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럴 수 있죠. 암기의 중요성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조가 됩니다. 답을 풀어낸다라는 그 문제를 풀어서 맞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암기해서 내가 그 패턴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알기 때문에 답을 금방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암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네. 브릿지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교재는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초등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교재인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고 중등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이면서 또 파닉스부터 해서 약 1년 정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브릿지 교재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회화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교재는요, 4대 영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회화 교재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장소나 상황에 대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맞춰서 다이얼로그가 제시돼서 아이들이 롤플레잉을 해본다든지 키 익스프레션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복합학습을 먼저 항상 펜덕스는 시키죠. 그날 배워야 되는 키 익스프레션과 그 키 익스프레션에 들어있는 메인 어휘들 학습을 시키고요. 이렇게 어휘 학습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리스닝과 스피킹을 하게 됩니다. 주요 다이얼로그가 항상 이제 이렇게 두 가지씩 들어가서 아이들이 실제 키 익스프레션이 대화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대화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대화의 메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고 같이 해석을 해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듣고 말해봤다면 그 다음에는 리딩 컴프레hen션 학습을 합니다. 엘렌 교재까지는 저희가 리딩 컴프레hen션 파트라는 개념보다 문장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어요. 브릿지 교재부터는 모든 교재에 이렇게 짤막한 스토리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소나 상황에 대한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리와 그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까지도 원어민 영상 강의에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브릿지 교재까지 한번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펜덕스 교재의 경우에는 베이직 라인에 어쩔 수 없이 전국 단위 학생들은 가장 많이 몰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용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아이들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레벨이죠. 그래서 사실 학습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 효율성을 높이려면요, 원어민 영상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것들을 문장을 암기해서 어떻게 발표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은 암기와 그 다음에 영상 강의 예습 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참석하신 원장님들 보시면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용하지 않고 아직 검토 중이신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검토 중이신 원장님들 중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요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께서 그 전국 단위 학생들의 경우는 대치동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그 교재라도 이제 사용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우연히 다른 영어학 이 설명회를 들었는데, 상담을 할 때 단어를 몇 개를 외우고 어느 정도의 학습을 따라하면 이 아이들이 수능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딱 데이터화돼서 어머님들하고 상담하기가 편하게끔 한 그런 설명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는 펜덕스하고 뭐 저희 지금 자체 쓰는 것도 있고 섞어서 하긴 하는데, 항상 이런 설명회에는 열려 있거든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부모님들과의 상담과 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모님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학원을 보내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본인은 이제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고,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각자 입장이 있는데, 학원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편한데, 나머지 건 이제 학원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원이 부모님과의 상담에 있어서 지금 대치동에서 지금 쭉 이렇게 레벨을 다 공개해 주신 거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전국 단위 학생들이 굉장히 못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바로 이쪽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수능 쪽으로 하게 되면 뭐 몇 개월 완성 내지는 몇 개까지 하게 되면 점수가 몇 점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희가 뭐 단어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번 어드밴스드 라인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레벨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고 각 한 칸이 한 달 학습 분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수능 레벨에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레벨표로 이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해주신 내용은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도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음 세미나에서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희 레벨표에 있는 것으로 상담에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질문들을 불문율처럼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선정하실 때 고민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이제 전화나 아니면 카톡 주시고요. 제가 세미나 진행하는 중에 이렇게 오탈자 피드백 주신 분이 계신데 지금 영타밖에 안 돼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하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거진 1시간 가까이 펜덕스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내일 목요일에는 세미나가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또 다음 주에는 수요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 베이직 라인 중에서도 이 브릿지 라인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인터부터 텍스트 A까지, 그러니까 중등 교과 과정이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 말하기나 리스닝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계셨던 원장님들께는 다시 한번 또 제가 세미나 하실 수 있는 링크, 사실 링크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재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주 목요일에 10시 반에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